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휘둘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부모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만일에 이런 사람이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객관화가 잘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혹시나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모에게서 제대로 정서적으로 독립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좋으면서도 싫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또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이러한 상반된 두 감정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불편하니까 별로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만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자식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께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모님이 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잘해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내가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따라가 보면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진짜 중요하고 절박했던 그런 욕구를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받거나 이런 경험을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엄청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못하게 막았다거나 아니면 나를 진짜로 보호하고 지지를 해주고 이래야 될 상황이었는데 나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아니면 뭐 야단을 쳤다거나 이러한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무의식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부모가 내 욕구를 제대로 살펴주지 못한 그러한 원망감, 분노감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늘 억누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이 뭔가 계속 불판은 한데 또 사회적으로 어떤 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관념과 계속 사투를 하면서 내 내면은 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게 사셨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때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해드려야 돼. 나는 항상 부모님께 너무 못난 자식 같고 늘 잘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한 번쯤은 내가 지금 부모님께 제대로 독립되지 않았구나 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게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에너지가 있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잘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잘 해나갈 걸 아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자체가 제대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가 나에게 언젠가 보답을 해줘야 돼. 너는 나를 잘 챙겨줘야 돼.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우리는 늘 평생 같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존재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계속 주입을 시켰을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이 나는 우리 부모님 인생의 전부야. 왜냐면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만 해.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어디 뭐 좋은 여행지를 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이랬는데 이제 가끔 부모님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언제 같이 오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가끔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자마자 여기 우리 부모님이랑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데 나만 와서 부모님께 죄송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죄책감이 계속 들고 항상 부모님 생각만 먼저 떠오른다면 이때도 내가 부모님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정서적으로 잠식돼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이나 강점, 이제 강인한 점, 독립돼 있는 점, 이런 점보다 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 뭐 상처,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민이나 공감, 이제 감정이입, 이런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감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영화 인사이드 아웃 첫 번째 시리즈에서도 나왔지만 이 슬픔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하고 또 그런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인생을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여전히 어떤 상처나 슬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제 먼저 보이는 거는 사실 내 마음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투사해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가 깊고 아프고 슬프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친해지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부모님을 볼 때도 늘 부모님의 안타까운 점, 힘든 점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 마음이 뭔가 되게 지금 불안정하구나, 우울하고 슬프고 어떤 깊은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부모님을 잘 챙기고 효자야, 효녀야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인생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부모님과 제대로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그때는 이제 인지적으로 진짜 저하가 오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의 인생에 내가 깊이 간섭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뭐 50대, 60대 아니면 70대 초반이시고 여전히 뭐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여러 활동들을 하시고 인지적으로도 괜찮으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뭐 부모님과 연락을 하면서 이 부모님이 하는 어떤 선택과 결정 이런 것들에 내가 일일이 다 코치를 하고 지도를 하고 깊이 관여를 하고 이런다면 사실 이거는 내가 부모님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 대 성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부모님의 인생에 내가 감놔라 배놔라 하고 만일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부모님이 이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식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뒤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인 내가 부모 입장이 되어서 부모를 마치 아이를 보듯이 막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제대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제대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성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제 아이처럼 그렇게 대우를 한다면 이때도 이제 정서적으로 부모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 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에게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부모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 유달리 부모님에게 나는 나쁜 자식, 부족한 자식처럼 느껴진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진 않은데 정작 만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부터 난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진다. 평소의 모습과 부모님 앞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 부모님 앞에서 가장 나답지 않은 모습을 꾸며낸다. 부모님을 만나고 오면 에너지가 바닥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소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뒤에는 부모님이 버티고 계시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정리를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쓴 이 부모님과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제대로 정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면을 겪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요. 내가 여전히 부모님의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지적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부모님에게 여전히 정서적으로 잠식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면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친밀한 인간관계, 연인, 부부, 아니면 자식, 이런 관계들에서 직장 상사, 친한 친구, 이런 관계에서 계속 어떤 갈등이 생기고 제대로 관계를 형성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모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